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된 분이죠. 이용구 차관의 임명 전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나왔고 여기에 경찰의 수사 논란이 지금 상당히 뜨겁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일단 관련자는 택시 기사분이 있고요. 네. 대리기사? 아닙니다. 택시 택시 기사예요? 기사는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용구 차관 그때는 이제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일반 변호사일 때이고요. 법무부 예. 차관 임명 전이고요. 음. 택시를 타고 아마 술을 한잔 하셨나 봅니다. 네. 택시 타고 가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리기 전에 이용구 차관이 그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다. 말하자면 목을 감고 뭐 이렇게 했다. 주행 중에. 주행 중. 근데 그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행 중에 만약에 공격을 했으면은 예. 이건 상당히 특수폭행이라든가 그 어떤 죄질이 죄질이 무겁군요. 무거운데 예. 문제는 정차 중에 만약에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상황이고 일반 네. 단순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논란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신고받고 수사한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왜 특수폭행이 아니라 네. 일반 폭행으로 처리를 내사 종결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했나 안 했나 있는데 왜 없다고 했나 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고위층과 어떤 교감 아니면 뭐 어떤 이것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 이건 대단히 위중한 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용구 차관의 단순 폭행 사건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무엇인가 대단히 권력에 한 은폐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상황까지 돼서 좀 전에 그 검찰에서는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3개 정도가 되는 거죠. 단순 폭행, 특수 폭행 그리고 네. 경찰관의 어떤 직무유기 부분 그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혹시 개입했는가 이 3가지 상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단순 폭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끝낸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당시에 11월 6일 날 사건이 났는데요. 네. 현장에서 지구대 출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때리니까 하는 게 아니고 헌법 26조의 폭행죄는 네.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 않는 반사불벌죄인데 네. 그게 2016년 6월달, 2015년 6월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할 때는 특가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5년이나 2천만 원 벌금 나오기 때문에 운행 중이면 안 되거든요. 당시 보니까 차가 서 있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볼 때에는 그 블랙박스 칩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PC 부여가 안 깔리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걸 없었다겠다는 거예요. 동상이 네. 없는 줄 알니까 단순히 말만 듣고 말았는데 피해자인 택시 기사분이 처벌을 얻지 않았고 예. 또 자동차가 운행 중이 아니다. 그럼 단순 폭행 아니냐라고 네. 해서 그거를 발사 불벌죄로 내성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당시 경찰이 거짓말한 건 맞는데 담당 형사가 아마 그 팀장이나 걔 과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위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 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처벌 않지 않아? 단순 폭행이네. 차가 운전 안 해? 운행 안 했구나. 라고 했는데 네. 특가법의 5조의 10을 보게 되면은 승하차 시에 정차한 것도 운행 중으로 보거든요. 네. 승하차 시는 그러니까 이걸 간과했는가 아니면은 알면서도 변호사기 때문에 승긴 다음에 그냥 내사 승계했는가. 요거는 이제 지금 검찰에서 밝혀야 될 내용인 거죠. 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은 경찰관이 실수, 무능함, 네. 어떤 관행적 무능함이냐 네. 아니면은 적어도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딱 네. 보니까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검색만 해봐도 이용구 알아. 예. 그렇죠? 그럼 힘 있는 사람이네. 그럼 바로 위에서 보고 했을 것이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예. 쭉쭉쭉 올라갔는데 그러면 타고 내려와서 뭔가를 감췄지 않았을까? 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이고 또 검찰에서 의심하는 바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황은 몇 개 나온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얘기도 왜 네. 굳이 확인할 수 있는 걸 없다고 했느냐. 블랙박스로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이 없었다. 뭐 아니 폭행이 뭐 여기 그런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한 게 아니고 네.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을 시켰어요. 그거를 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찍힌 영상 30초를 담당 형사가 봤다는 얘기예요. 봤는데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한 거죠. 못 본 걸로 했다 말을 맞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있는 걸 못 본 걸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실제로 그 업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원이 아니라 네. 비호가 없었다. 그러니까 비호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영상 파일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비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없더라. 네. 근데 그거를 어. 아니 이거 되게 단순한 부분인데 아니면 다운 받아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못하면은 그 업체한테 그거 해고 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 다음 날 네. 그 택시 기사가 확인을 하고 그거를 본인이 그걸 찍어서 이걸 이렇게 보낸 상황이 충분히 인지가 됐는데 네. 왜 사건이 이렇게까지 처리를 했느냐? 이것이 고의냐? 실수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 조직을 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아는 경찰이시니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세요? 추측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담당 형사가 사실상은 폭행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예. 팀장한테는 보고를 하죠. 단순 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이에요. 그런데 예. 여기 지금 이 특가법상에 운행 중이냐 운행 중이 아니냐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운행 중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되지만 네. 운행 중이 아니다. 차 정차하고 싶고 있다 그러면은 단순 폭행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단지 이 차관이 그 당시에 변호사로서 명함도 제출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특가법으로 적용할 거를 그분이 뭐 다른 곳에 힘을 쓰든지 아니 본인이 어떤 대가를 받았든지 해서 혹시 무마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차관 거하고 담당 형사 갖고 휴대폰을 조회하게 되면 네. 만약 이 차관이 경찰 고위층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분 친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전화번호 나오겠죠. 그러니까 경찰과 이용구 차관 간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가 그렇죠. 접촉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담당도 또 전화 받으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그걸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발생 기록이 있고 또 검거 기록이 있고 다 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담당 형사는 자기가 위에서 보고했다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냥 본 거를 무마했다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했을까? 네. 그럼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김은백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팀장님, 배 교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난처하지만 저희들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말해야 되는 거고. 네, 예. 만약에 그 경찰이라고 하면 핸드폰 안 썼을 겁니다. 경비전화 썼겠죠. 경비전화는 녹음이 안 됩니다. 경찰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작정을 하고 네. 지금 가해자가 좀 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증거를 남기지 않았겠죠. 네. 경비전화를 썼습니다. 경비전화는 그건 뭐 당연히 이 압수수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해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팀장님 말씀은 정황적으로 그렇게 타고 올라갔을 거라는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 더 영리했다고 하면은 안 남겼을 거다. 근데 네. 이 상황이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라고 하면 누구? 그냥 그 담당 경찰관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어렵게 가느냐 쉽게 가느냐를 분명히 판단했을 겁니다. 이건 법에 저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 부분은 이가 폭행과 특수폭행을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의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벌어지면은 당사자 사이 합의를 일정 정도 지켜보는 거죠. 둘이 해결해라. 네. 근데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된 부분에서 뒤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앞에 상황을 판단하고 이건 특수폭행이야, 가야 돼, 폭행이야 이렇게 하는 순서가 아니라 순서가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이용구 차관과 택시기사 간에 합의가 됐나요? 그렇죠. 그 합의서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장 된 건 아니고 그 뒤에 됐죠. 뒤에 됐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 이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폭행죄는 단순불죄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는 게 운행 중이냐 아니냐거든요. 막 담당 형사가 볼 때 운행 중이 아닌데
라고 인정했다고 한다면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운행 중 아니라고 그러면은 단속 폭행을 보는 건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은 운행 중이 맞다라고 딱 특정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사건을 축소한 건 맞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 이게 특수폭행이 맞아요. 딱 봐도 이거는 같아. 운행 중 같아. 왜냐하면 D가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요. 예, 예.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D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뭐가 폭력이 들어오면 뭡니까 이런 상태야지 다른 반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특수폭행이 맞죠. 근데 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특수폭행이 맞지만은 두 사이에 합의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특수폭행으로 해야 되지만은 합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되면은 폭행으로 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특수폭행으로 엄격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둘 사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합의할게요라고 해버리면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제가 특수폭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다. 예. 설사 그 단순 폭행인지 특수 폭행인지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현장에서 일을 처리를 할 때는 합의가 되거나 서로 간에 뭐 일정 정도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그걸 그냥 종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수폭행이라는 얘기는 아마 피해 운전사가 진단서를 안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수폭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폭행죄 가중처벌이거든요. 이게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기사분이 운행 중이라고 한다면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건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운행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법률적으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됐으니까 처벌할 수 없죠. 불기소 사건이니까 내성결 가능하다. 그 부분이 쟁점이 있는 거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게 법무부와 검찰 간에 상당히 그동안에 충돌이 있었던 상황에서 좀 이게 좀 당사자가 이용구 차관이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서초서를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들은 뭘 주로 들여다볼까요? 상황은 그런 겁니다. 이 담당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를 했고,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까? 그렇죠. 윗선에서 아래 수사관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거 이렇게 처리해, 무마시켜, 뭐 종결시켜 이렇게. 업무 지시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바보짓은 안 하겠죠. 말하자면은 어떤 연락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는 확인되면 이거 분명히 사건 자체가 커지는 거고 실체가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진짜 본인 수사관 말대로 자기가 알아 처리했다. 요 부분을 검찰에서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위에서 전화를 와가지고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물론 뭐 직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압력을 넣는 사건에서 죄명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특가법 적용 사항을 단순 폭행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을 칠 거를 구속영장 안 치는 정도는 몰라도 내가 담당 형사인데 책임을 내가 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류 넘기면 검사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명을 바꾼다? 그렇게 그 담당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위에서 전화라든가 압력을 받고 죄명을 바꿨다고 한다면 정말 형사 자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명을 안 바꾸려고 사실은 블랙박스가 그런 애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봤을 때는 증거가 있으면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증거를 따져갖고 각각의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정확히 분리를 해야지 세 사건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 경찰은 지금 그 담당 형사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지금 취했다고요? 지금 대기 발령인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에서 아마 직무유기를 입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봤는데도 안 봤다고 했고 그 영상을 봤다는 거를 지금 수사본부장이 시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12월 18일에는 없다고 했는데 1월 25일에는 사실상은 그걸 담당 형사가 숨겼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택시기사 휴대폰을 포렌식 해봤더니 영상이 있어. 그걸 숨긴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받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 징계가 위로 올라가서 형사 책임을 짓는지가 또 다른 문제가. 이건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또 밝혀지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아있을 것 같은데. 자, 하는경찰 다음 상황으로 가보죠. 버스 뒷문에 낀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문에 끼었는데 이걸 모르고 기사가 차를 출발시켰고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기은배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1월 19일 오후 8시 30분경 그 파주 법원이에는 초등학교 앞에 버스 정상에서 그 뒷문에서 하차하던 20대 여성이 내리면서 아마 이제 소문은 그렇습니다. 언론은 이제 틀린데요. 긴 패딩을 입었는데 소매가 낀 것 같아요. 좀 추우니까 이제 긴 그렇죠. 패딩이라든가 롱 패딩이라든가 이런 거. 틈을 꼈는데 차가 문을 닫고 출발하는데 이
차가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10m나 20m 정도를 딸려갔어요. 어. 딸려가서 넘어지는 바람에 차 뒤 바퀴에 그만 그렇죠. 사망하게 그래가지고 된 거죠.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이 20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근데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일산 사는데요. 예. 파주 일산을 거쳐서 서울 오는 네. 출퇴가는 게 차 시간이 촘촘하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주 일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게 자주요? 사망 사건이라서 그런 거지. 어. 제가 아는 바에는 서울 일산 파주선에 차들이 많지만은 네. 위험한 상황도 저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갖고 다시 열고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렇지 않고 사소하게 뭔가 실랑이가 벌어진 기사랑 이런 경우는 저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낀 건 맞아요? 그게 애매한 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뒷문 자동 센서가 있는데 예. 2.5cm 정도 압력이 있으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옷이 꼈는데 아마 이제 어떤 말 들어보면 옷이 낀 상태에서 열려고 손까지 넣었는데 손까지 꼈다는 말이 있고 예. 또 어떤 분이 말하는 거는 그 이분이 그 태그 알죠? 버스 타면 내릴 때 태그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태그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그를 다시 내렸다가 태그 하려고 손 댔는데 아마 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국가수에서 영상 가져갔기 때문에 좀 정확히 확보를 해야만이 또 자세하게 영상을 해야만이 확인될 것 그것도 같아요.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거잖아요. 손님이 다 내리고 차가 정차하고 출발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 뭐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나 다 확인해보고 해야죠. 안전한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가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야 되는데 예. 바쁜 노선 어. 그리고 사실은 그 기사분들이 뭐 제가 기사님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예. 12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고 음. 사실은 들어가시는 어떤 과정에서 네.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노동 강도의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는 건 저도 제가 이제 뒷문 내렸는데 내리기 전에 이미 하차배를 내린 거예요. 근데 네. 감지기가 달리니까 삐 소리 나고 제가 내리자마자 팍 닫히는 거죠.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이미 이게 하차를 눌러갖고 감지기가 꺼지면서 닫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버스가 운행된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이 감지기만 믿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왜냐하면은 감지기가 감도라는 것이 예. 너무 민감하게 하면은 버스 운행에 좀 어려우니까 민감하게 안 하거든요. 너무 지금은 둔감한 거죠. 예. 예. 사실은 이것이 열렸어야 되는데 안 열리고 그냥 갔으니까 이 상황이 복합적으로 상황된 거죠. 근데 뭐 버스 회사라든가 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기사의 뭐 고충도 있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차적인 책임은 버스 기사한테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에 예. 운행 정차했을 경우에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한 뒤에 출발하게 돼 있어요. 예. 당시에 이제 운전기사가 어떻든 간에 물게임 났는데도 사이드 밀러를 보지도 않았고 네. 그렇잖아요. 3천원 보는 건데 보지도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경찰서는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해 조사를 하겠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분들이 배차 시간이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다 보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문 닫고 출발하는 수가 많거든요. 네. 전번에 그 여고생 그 그렇죠. 여사 사건도 안기도진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배차 시간 좀 늘려든지 아무튼 버스 기사분이 승객이 승차나 하차를 완전히 한 뒤에 출발되는 게 원칙인 거죠. 이게 어떻든 간에. 승차 부분은 사실은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법상 역외운수사업법에 27조 3항에 CCTV 설치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하차 뒤에서 상황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는 방범 상황에 대한 그 의무 조항은 법에 있습니다만은 네. 문 바깥의 상황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깥을 정확히 보고 처리해야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의무에 대한 건 있어도 법에는 없는 거죠. 27조 3항이 그래서 사실은 좀 촘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스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동수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추울 때 옷 두껍게 껴있고 뭐 특히 마스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목도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방을 같은 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또 끼어 있을 수도 있지만 끼지 않고 내렸는데 뭐 추우니까 빙판길에 잠깐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출발해 버리면 그것도 또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센터 확인하고 와서 다시 두 분과 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황두환님, 버스 기사분들의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해도 이 문제는 먼저 버스 기사들의 운전 습관이 문제라고 봅니다. 출발 전에 1초만이라도 한 번 더 봤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9944님은 확실히 버스 배차 간격이 촘촘한 차일수록 거칠게 운전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지금 전국에서 시사본부를 버스에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고는 났고 희생자가 발생을 했지만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저는 교수님 먼저. 예. 저는 당연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배차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버스 기사 교육을 잘한다 하더라도 버스 기사들이 사실은 쫓기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거고,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CCTV를 바깥에 다는 부분. 그러니까 CCTV를 차 외부로 달아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뒷문에 내리는 부분. 아. 지금은 후사경으로 확인을 하는데 예. 그거가 이게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람이 많이 타거나 그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리는 문 쪽에 CCTV를 외부에 달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걸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 버스 기사분들의 안전 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승하차 교육시키고, 지금 우리가 지하철 타면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이 닫힐 때 문 손대면 열리거든요. 센서를 좀 세밀하게 해서 버스에 문끼임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좀 확대시켜가지고 센서를 좀 세밀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좀 살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공포감을 느끼는 학생을 상대로 해서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했는데 강사들이 억지로 교육을 강행해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강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늘어졌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님. 예, 이 사건은 2019년도 8월입니다. 코로나 전이네요. 이전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피해자분은 사회체육과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스쿠버를 배우는 것은 지도자 자격증, 그러니까 사회체육자 지도자 자격증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 가서 스쿠버를 하려고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고, 예, 그 상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네. 학생이 이제 스쿠버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강사 둘이 무리하게 이 스쿠버를 강요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스쿠버는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밑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그 패닉, 수중 패닉이 생겨버리거든요. 예. 수중 패닉이 와갖고 사실은 눈이 흔들리는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사들이 상관없다, 들어가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들어가서 사망하게 된.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처벌받고 선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스쿠버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도 사망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네요. 당시 아마 그 강사 예의 강사 총괄이고 B는 이제 조장인 경우인데, 예. 당시 그 사망한 분이 호흡이 좀 가빠지고 또 호흡기에 물이 샌다고 했거든요. 예. 동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중지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괜찮다고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압박을 받게 되면은 아까 입으로 숨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수영을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학생이 익사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니 스킨스쿠버인데 산소통 있고 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익사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리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나태한 겁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들 책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빨리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이 문제 있을 때는 실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강행했다고 한다면은 강사로서는 저런 어떤 자기 없는 사람들이 교육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강사 자격이 전무한, 이거는 충분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쿠버를 처음 받거나 초심자 같은 경우는요. 물 무서워하는 분들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해요. 바깥에서는 되게 자신 있어 합니다. 근데 보통 건장한 사람도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갑자기 당황할 수 있죠. 그리고 귀가 멍멍해지고 되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되면요. 그냥 완전히 그 사지를 요동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태라면 심리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때 강습을 하든 아니면 다시 뭐 교육을 짜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망하게 된 거죠. 두 분 모두 이제 강사들의 이제 뭐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무리한 교육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
근데 벌금형이 1심에서 나왔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벌금형, 그러니까 총괄하는 A한테는 1,500만 원, 예. 조장인 B한테는 1,2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예. 업무상 과실치사가 사실은 5년 이하 근거나 2천만 이하 벌금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 지역이 아니고 이거는 그 본인들이 시인도 했지만 그 유족하고 합의를 했다 그래요. 네. 합의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아마 참작을 해서 뭐 형을 선고한 게 아니고 벌금형으로 아마 1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만인 거는 예. 이거는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뭐 실형은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강습을 하고 사람의 목숨을 하게 되면은 이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너무 우리 판사님들이 너무 적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형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네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그 예상치 못한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교육생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해야 되는 건데 뭐 번지 점프를 하는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우려 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번지 점프 예능인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은 거기에 안전 관리자가 배치돼 가지고 철저하게 그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억지로 무섭다고는 안 시켜야 되는데 어떤 재미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상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군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에서는 군대에서는 좀 거부하기 힘들지만 군대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또 군대에서 어떻든 간에 본인들 신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정을 봐서 네. 안 하겠다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네. 강제로 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인재죠, 인재. 인재.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물가지만 하지만은 전문가가 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인재니까 차후에는 거기에 맞는 기본이 됐으면 이 정도는 나지 않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강사들 교육 철저하고 뭐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담당 강사에 대한 예.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걸 들어갈 수 있는 행정관청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돼요. 이건 행정관청에서 이런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강사들 자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요. 예. 본인들 장비도 점검해야 되지만 필히 이런 것이 되는 안전관리자를 필히 더 가지고 네. 안전관리자가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